알츠하이머 디멘치아 걸리면 이렇게 두뇌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브래데슬이라는 박사가 추천하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이어트를 저도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책을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한데 먹는 걸 가지고는 제가 강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설이 많고 또 제가 먹는 거 가리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다행히도 그래도 채식으로 커가지고 제가 무슨 몸을 다 이렇게 체크업을 하면 다 깨끗하거든요. 키는 좀 작아도. 예? 역시 좀 단백질을 좀 많이 먹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뻔했지만 그래도 제가 꽤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지금 한 15년째 되는데 제 와이프는 뭐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일요일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좀 그랬는데 서로 적응해가지고 집에서는 그냥 대부분 저희가 채식으로 먹는데, 근데 이분이 쓴 글을 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읽었었던 책하고 내용을 다 이렇게 추려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천하는 그 건강식이 제 마음엔 제일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키토 플렉스 12대 3이라고 저걸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키토가 있고 그 다음에 플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키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키톤증이라고 아시나요? 예, 이게 조금 배고프다 보면요, 이 몸에서 그 당분이 떨어지면서 이제 당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요소가 키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톤을 그 탄수화물 같이 온 세포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탄수화물이 우리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당분이 몸에서 떨어지면서 키톤이 너무 떨어지면 그 키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일드 저기능으로 그 키톤증을 조금 이렇게 해주면은 좋대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그냥 당분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냥 탄수화물. 그런데 저희 안식일 교회에서는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저희가 뭘 자주 먹게 되죠? 예? 국수를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칼국수 안 좋아하는 우리 안식교인이 없더라고요. 여기 이기돈 박사님도 칼국수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소문이 났어요. 이기돈 박사님이 칼국수 좋아한다는 거 소문이 났어. 그 다음에 수제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요새 나오는 연구 내용을 보면은 채식하고 과일하고 견류, 그거는 그냥 하루 종일 먹어도 좋아요. 그냥 배가 터지게 먹어도 좋아요. 그래서 과일하고 채소하고 그 두 종류는 하루에 서빙을 10번씩 먹으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한 파운드씩 먹으래요. 채소를. 그래서 채소는 무조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데 탄수화물 그다음에 이런 흰 국수나 뭐 이런 통밀이 아닌 그러한 국수는 우리가 줄이면 줄일수록 좋거든요.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파스타나 뭐 이런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빼버리면은 그러면 이 키톤증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마일드 키토시스가 우리 두뇌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것을 따진다면은
예? 먹는 것 중에서 따진다면은 제일 나쁜 음식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제일 하나를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다 우리 몸에. 예? 기름? 기름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우리 두뇌나 몸에 그다음에 현대 질병을 제일 많이 가져다 주고 그다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난 400년 동안, 지난 300년 동안 우리 현대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다음에 현대 사회를 거의 다 망쳐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설탕이에요, 설탕. 이 역사를 보면요, 그 노예 제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중세기 때도 그렇고 이 역사를 보면 노예 제도가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 슈거 플랜테이션, 이 설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노예 제도가 아주 확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노예를 잔뜩 실어가지고는 배를 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어디를 제일 역사적으로 처음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면요,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 예? 포르투기스. 그런데 포르투기스 사람들이 그때는 노예 제도가 인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가 들어와 가지고 정착을 해서 어디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하도 놀래가지고 어쩌면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1600년 당시에요. 쫓아냈습니다. 근데 불과 3, 40년 만에 포르투기스하고 그다음에 뭐 영국 사람이니 뭐 이런 더치 사람들이 노예를 제일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예? 돈벌이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돈벌이가.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는 남쪽에서 우리가 뭐 이 카튼, 예? 그것 때문에 노예가 많이 쓰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 뉴올리언에 가면은 거기 옛날에 있었던 노예 당시에 이 부잣집들 있잖아요. 거기 가 보면은 거의 다 슈거 플랜테이션이에요. 이 설탕이 경제를 살리긴 살렸지만 그 노예 제도를 이렇게 좀 부채질한 그런 것인데, 그리고 설탕이 음식에 들어가면은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메타볼릭 신드롬이 생기고 심장병이 오고,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잘못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인포메이션을 계속 들으면은 지방 saturated fat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에서 나오는 fat, 그것이 우리 핏줄에 이게 쌓여가지고 핏줄에 atherosclerotic disease가 생기면서 핏줄이 막혀가지고 우리가 뇌졸중도 오고 심장병이 온다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심장병을 보면요, 핏줄이 막힌 부분에 심장 마비가 오는 경우는 50%도 안 돼요. 50%도 안 된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핏줄이 막혀가지고 핏줄이 천천히 막히거든요. 대부분이 핏줄이 천천히 막히다 보면은 다른 방식으로 핏줄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 피가 공급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질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병, 암의 근원이 무엇이냐면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염증. 근데 설탕을 먹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보통이 아니에요. 설탕. 그래서 탄수화물, 아마 설탕이 우리 몸에 제일 나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잠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마일드 키톤증이 중요하는데, 이 키톤이 여기 BDNF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두뇌에. 근데 BDNF가 아주 좋은 요소예요. 그 요소가 생기면서 이제 기억력이 무엇이냐면은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그 사이의 연결이 시냅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결할 때 우리가 목사님 키가 큰데 이게 이제 기억을 하려면은 키가 크다는 그 콤비네이션의 생각이 두뇌에 이렇게 번쩍 뜨잖아요.
BDNF가 들어가면은 그 시냅스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시냅스를 지켜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BDNF예요. 그래서 BDNF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 두뇌 세포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톤이 BDNF를 자극시켜 가지고 더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은 BDNF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두뇌에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BDNF 키톤증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키토 있죠. 그다음에 플렉스는 무엇일까요? 요새 여러분 플렉시테리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렉시테리안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다이어트입니다. 플렉서블 하는데 좀 유연성을 가지고 채식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저희가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먹고 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아. 예? 전혀 고기를 안 먹고 아주 철저하게 살기가 좀,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플렉스테리언은 무엇이냐면은 고기를 적당히 먹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리보다는 아마 깨끗한 고기를 먹는 게 오히려 우리 몸에 더 좋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리보다. 그래서 저희 안식교인도 제 생각은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것을 드세요. 먼저 내 입에 무엇이 맞는지 그거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좀 고쳐가면서 사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를, 그러면 고기를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을까? 고기도 골라 드시는 것이 낫거든요. 깨끗한 고기, 빨간 고기보다, 레드밋보다 좀 화이트밋. 그 다음에 고기도 이 자연에서 큰 고기가 더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뭐냐면은 자연에서 큰 고기들은 맛이 좀 떨어져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탕자 비율에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오니까 그 살찐 소를 하나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 영어로 보면 fatted calf, 지방이 많이 담긴 fatted calf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 언어를 아라믹 그 오리지널 가서 보면요, 거기 grain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grain. 그러면 fatted calf, 살이 찐 소를 옛날에는 왜 단어가 grain이란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grain을 먹이면은 소가 살이 쪄요. 그리고 맛있고. 여러분 아시죠? 고기 드신 분도 손 들어보세요. 예?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걸? 전 몰랐어요 그거를. marbling 모르죠 여러분? 그건 대강 알고 사세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고기를 등심안이라고 고기를 이렇게 쫙 내놓으면은 그 지방이 꽉 차가지고는 이게 줄이 쫙쫙 가 있습니다. 하얀 줄이. 그 지방이 딱 끼어가지고 지방이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바다가 고소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레인을 먹이면은 살이 쪄요, 이 소가. 그리고 밖에서 그냥 잔디를 뜯어먹고 자라는 소는 별로 살이 안 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먹음직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그라스 페드 이 풀을 뜯어먹고 자란 소의 그 지방, 거기에 낀 지방을 요소를 측정해 보면요, 오메가6하고 오메가3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메가6가 사실 이 염증, 인플레메이션을 굉장히 자극시켜주는 그러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오메가6하고 오메가3 밸런스가 좀 잘 맞춰줘야지 우리 몸이 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시 오일이 몸에 좋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메가3 콘텐트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시는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또 너무
저 생선을 많이 먹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거기 안에 독소가 있잖아요. 수은, 멀큐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드시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 먹어도 되느냐? 요거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될 거예요. 여기 보시죠?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하루에 한 번씩만 먹으면 우리 몸이 그 정도는 감당을 한다고 연구 내용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베이컨 소세지 먹죠. 점심에는 햄버거 먹죠. 저녁엔 스테이크 먹으니까 이 고기로 살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배가 차니까 다른 거를 먹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렉스테리언이 무엇이냐면은 대부분 채식을 하지만 어느 정도 조그만 그 피시 생선하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양념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플렉스테리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이 고기를 꽉 구우면은 여러분 구수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는 고기 냄새만 나도 막 이러시는데 아주 버릇이 돼가지고 예, 고기를 구워가지고 저 국물 내는 정도는 여러분 그 정도는 예, 감당을 하셔야지. 예? 그리고 가끔 이제 저 사회 사람들하고 이제 뭐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고기를 드실 기회가 있으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드세요. 가끔 먹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대인관계, 예? 사람 어울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조금씩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예? 먹을 줄 아는 그 경험도 좀 있어야 돼요. 저희가 너무 딱딱하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사람 성격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플렉시테리언이라고 mostly plants but some fish. 그 다음에 12대 3은 뭘 가지고 말을 할까요? 예? 12대 3은 무엇이냐면요. 알고 보니까 저희 몸이 공복기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단식이란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fasting이 있잖아요. fasting. 금식. 그래서 12는 무엇이냐면은 하루에 12시간은 금식을 해라. 그래서 저녁에 6시에 먹으면은 아침 6시까지 아예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오래 나이가 들고 잘 좀 문제가 되는 세포를 걸러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몸에. 근데 그게 음식이 안 들어갔을 때 그게 작동이 되거든요. 오토페고티스라고 자기 자신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쇠약한 세포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12시간 그리고 이 ApoE 그 유전이 있잖아요. ApoE 유전 넘버 4를 가진 사람은 치매가 뭐 40대에서도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치매 걸리기 확률이 50% 내지 90%라는 그런 유전이 있잖아요. 그 유전을 가진 사람은 하루에 16시간의 공복 기간을 가지라고 이 박사가 권장을 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2끼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엘렌 G 화이트 2끼 먹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밤새도록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공복 기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은 아침은 또 꼭 먹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침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침 중요하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제가 본 내용 중에서 잘 모르겠어요. 아침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린 아이들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왜냐면 많이 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 먹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사시는데 이게 좀 신경을 쓴다면은 키토증하고 플렉시테리언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공복 기간. 요 3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전에 3시간 동안의 공복 기간입니다. 공복 시간입니다.
그래서 먹고 금방 자는 것이 아마 저희 몸에 안 좋고 우리 두뇌 그 건강에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치매에 대해서 책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일상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으로 과학적인 지능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벌써 한 20-30년 전에 제 앤드루스가 거기 미시간에 있잖아요. 이 미시간 바로 옆에 우리 앤드루스 대학 바로 옆에 노트댐이 있는데, 노트댐에 거기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럼 벌써 한 100년이 넘었으니까 수녀들은 18살, 19살, 20살 그 젊은 나이에 들어가가지고는 평생 거기서 살아요. 그냥 같이 먹고 같이 활동하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뭘 먹고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녀들이 한 300명이 죽기 전에 자기 두뇌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 두뇌를 잘 쓸어가지고는 현미경으로 지켜보고 해가지고는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래 살아요, 그 수녀들이. 그래서 노마린다도 오래 삽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노마린다에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한 1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근데 미국 전체를 따지면은 4500명 중에 한 명이 100살을 넘게 살거든요. 그래서 거의 4배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오키나와도 거의 1500명 중에 한 명이 100살 이상을 삽니다. 그래서 요새 오래 사는 그 연구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기도 박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연세가 90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 실례가 아닌데, 제가 목사님한테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실례잖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예? 똑같은 질문인데 어떤 경우는 실례고 어떤 경우는. 그랬더니 이기도 목사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나 이번에 90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지금 말레이시아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박사님? 말레이시아. 왜 그걸 모르세요? 예? 아니 박사님 그저 아실 것 같은데 프라임 미니스터가 이번에 새로 됐는데 그 사람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말라티라고. 말라서 94세예요. 94세. 지금 마라톤 기록이 102세입니다. 102세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드는 걸 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기돈 박사님도 안 시켜줘서 그렇지 지금도 합회장 하시라면 하실 것 같아. 그렇죠? 거긴 하도 이 부패가 심해가지고 94살인데 와서 선거해가지고 이겼어요, 이번에. 예? 20년 동안 은퇴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사망할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20살 먹은 젊은 사람하고 저는 50살인데 앞으로 5년을 살 확률을 따지면은 20살 먹은 청년이 더 확률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망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 내용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번 5월 달에 네이처 매거진인가 사이언스인가 아주 유명한 그 잡지에 어떤 연구 내용이 나왔냐면은 한 90살만 넘어가 버리면은 죽는 확률이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죽는 확률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은 더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관리를 하면은 우리의 그 나이의 리밋이 지금 현대
지구상에 살면서도 이 리밋이 얼마나 되는지 과학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말로 실링 이펙트가 있잖아요. 살아봤자 이거 이상은 안 돼. 사람이니까 그런 실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연구자들이 정말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저 뒤통수를 치는 그런 연구 내용을 써내는데 우리가 나이가 50이고 40이고 젊을 나이 때 요새는 50이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 때 우리가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넘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내용을 보면은 로바린다에 이렇게 100살 넘은 사람이 많잖아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 깊은 믿음, 기도와 명상, 커뮤니티 라이프, 교회, 가정, 지역, 사회, 셀러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시스터 버나데시라는 할머니가 84살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요. 두뇌를 알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알츠하이머 디멘치아로 그냥 두뇌가 완전히 폭삭 간 두뇌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84살이 됐는데도. 그러면 두뇌는 다 망가졌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스테이지 6 알츠하이머 브레인이 무엇이냐면 스테이지 C가 제일 높아요. 1부터 6인데 제일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두뇌를 여러 개 발명을 했고 그 이후로 다른 연구 내용에서도 두뇌는 분명히 다 사가버렸는데 내가 사진 보여줬죠. 제가 아까 여기 완전히 알츠하이머로 두뇌가 망가졌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도 몰랐어요. 증상이 안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 두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또 재미있는 생활. 이 할머니를 보면은 이 수녀를 보면은 매일매일은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했냐면은 그때 벌써 80년대에 죽었으니까 벌써 한 30년 전이죠. 매일매일 뜨개질을 해가지고 하루에 장갑을 하나 만들어서 어린 아이한테 놀아주고 그 다음에 80이 넘었는데도 학교 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봉사활동하고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수녀원에서 살면서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뇌가 아무리 우리 두뇌 보기에는 다 망가졌지만 증상이 없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평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기쁨,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 그 다음에 계속 리타이어리 없이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 두뇌는 계속 작동을 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두뇌를 연구해 보면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비디오를 보시면은 보세요. 이 두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팔은 이쪽에 갖다 놓고 이건 가짜 손이에요. 보이죠? 그런데 가짜 손을 갖다가 치는데 왜 사람이 놀랄까요? 네? 보세요. 보세요. 손을 이쪽에 놓거든요. 눈은 가짜 손을 보고
여기 유튜브에서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해도 여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은 이쪽에 있는데 가짜 손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두뇌가 이게 내 손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속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두뇌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두뇌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슨 현실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무리 틀린 생각이라고 해도 어떤 바보가 자기 손은 이쪽에 있는데 가짜 손을 눈에 앞에 두고 이게 내 진짜 손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두뇌하고 내 생각이 그렇게 밀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삽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쉽게 착각을 하거든요. 이 바보 같은 두뇌가. 예? 두뇌가.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여주기 전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스트레스는 건강식의 혜택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2016에 나왔거든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건강식을 해봤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stressful day,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을 보면은 사람 몸에 인슐린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참 우리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인슐린이 왜 우리 두뇌를 파괴시키냐면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먹으면 설탕을 먹으면 인슐린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인슐린을 빨리 해체시켜야 되는데 인슐린을 분해하는 엔자임이 뭐냐면 인슐린 D입니다. 인슐린 ID라는 엔자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IDE라는 엔자임, 똑같은 엔자임이 두뇌 안에 끼는 그 요소가 있거든요. 공해가 있거든요. 에밀로이드 플렉이라고. 알츠하이머 여기 나온 그 에밀로이드 베타 플렉이 있잖아요. 그 에밀로이드 공해를 또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으면은 그 엔자임이 인슐린을 치우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두뇌 안에 있는 공해를 이걸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두뇌를 해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인슐린이 올라가요. 먹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식후 에너지 소비량이 떨어져서 지방 산화가 줄어듭니다. 그걸 우리가 연구자들이 체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한 그룹은 이렇게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여기 도너스 같은 거는. 예? 제가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도너스를 먹거든요. 이런 음식을 먹게 해놓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인슐린도 올라가고 이걸 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high versus low and saturated fat 이런 것을 많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을 하게 했는데 C-reactive protein, 에밀로이드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C-reactive protein은 무엇이냐면은 inflammation 마커예요. 우리 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저 CRP라고 그걸 우리가 체크업할 수 있어요. 저 피로 에너지 소비량 이런 걸 다 체크업할 수 있는데 전날 스트레스를 받은 여자들은 건강식 저지방 음식의 혜택이 전혀 안 보였다고 이런 연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망가지면은 저희가 아무리 건강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도 아마 그 건강식의 그 좋은 혜택을 우리 몸이 그거를 프로세싱을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을 연구해 보면은 전부 다 이 센시티비티입니다. 감정도에. 그래서 그 센시티비가 너무 높아지면은 막 웬만하면 이렇게 다 하고 센시티비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자극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센시티비티 세팅을 우리 마인드하고 이 브레인의 역할이라고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는 2007년도에 호텔 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연구를 한 내용인데, 호텔에서 일을 해보면은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뭐냐면 구부렸다 폈다 해야죠. 청소를 해야죠. 또 무거운 건 날라야죠. 이게 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운동이 되잖아요. 몸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운동인 줄 모르고 평생 사람들이 살아요. 힘든 일을 하는데 그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이 활동이 나한테 운동이 된다라는 생각을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연구자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호텔을 여러 개의 그 종업원들을 이렇게 좀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한쪽에 가서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당신의 운동이에요.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몰랐는데요.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가서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하고 다른 말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4주, 한 달 후에 가서 알아봤더니 설명을 들은 사람이 2파운드가 빠졌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단순한 생각의 차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따져보면은 우리 깊숙한 두뇌가 바보예요. It doesn't know what's going on. 우리가 생각을 안 해주면은. 그리고 요새 또 어느 연구 내용이 나왔냐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요. 여러분 어제 누가 운동하십니까 하고 손을 들으니까 별로 손을 안 드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일상생활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뭐 일어났다 앉았다도 하고 또 뭐 쇼핑 갈 때도 걸어 다니고. 그런데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운동을 안 하고 삽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뭘 운동?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하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활동은 똑같은데 생각 차이에서 우리 몸에 영향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기도 똑같아요. 전에는 전혀 몰랐어. 근데 이게 운동이구나 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이 조화가 되면서 운동의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몸이.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바디 팻하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 내용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내가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되는구나. 웬만한 거 가지고 여러분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냥 조금만 더 움직이세요. 조금.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토닥토닥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다투는 중에 뭐가 하나 다투냐면은 제 와이프는 쇼핑을 가면은 꼭 제일 가까운 데 가서 파킹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그 파킹 뭐 하나 나와서 쏙 들어가면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이러고 막 뭘 벼슬을 하나 하는 듯이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스더, 우리가 매번 쇼핑을 할 때 일주일에 2-3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매번 우리가 일부러 저 멀리 갖다 놓고 여기서 조금 더 같이 걷는 생각을 하면은 내 생각에는 우리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차원입니다.
생각 차원 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몰라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건 내 몸이 움직이고 있구나. 예? 이걸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몸이 알아서 거기서 이 인스트럭션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연구내용을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여러분. 여기 불면증에도 여기 나는 좀 잠 좀 더 잘 잤으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잠을 잘 주무시나? 여기 담대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지난 10년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계속 컴플레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인가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잠자는 버릇하고 몇 시에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곤 제가 이제 그리고 제가 통증을 치료하거든요. 그러면 80% 90%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40% 사람들이 나는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종도 많아요. I can't go to sleep, fall asleep이라고 하잖아요. 잠이 안 온다는 사람이 있고, 잠을 잤는데 쉽게 깬다는 사람이 있고, 잠을 자다가 한번 깨면은 다시 못 잔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잠을 잤는데 잠을 안 잔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잠에 대해서 미국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은 정말 신체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 현대 질병의 모든 근원이 잠이라고 하는, 잠이 못 자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 내용을 보면은 50년 전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미국에서는 에버리지로 1시간에 잠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 그리고 이 전기불이 생기기 전에, 전기불이 생긴 지가 지금 한 110년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역사를 훑어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10시간 정도는 잤어요. 왜냐면은 해가 떨어지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해가 떨어지면은 이 불을 피우기가, 옛날에 호롱불 틀어보셨죠, 여러분? 별로 잘 안 보여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 때문에 우리 현대 질병이 많이 생겼다고 그런 설도 있긴 있는데, 이 잠을 보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은 우리가, 여러분이 잠을 진짜 자는지 잠을 못 자는지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뇌에다가 이걸 꽂고 그 다음에 숨 호흡기를 측정을 해보면은 그 브레인 웨이브가 있거든요. 여기 저 잠을 자면은 브레인 웨이브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측정기가 있습니다. 수면 다면 기록기라고, 폴리솜노그램이라고, 저희가 오피스에서 이걸 가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에 몇 시간을 자고 또 어느 정도 그 잠의 그 스테이지가 3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슬립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종류가 2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은 맨날 잠을 너무 못 자요.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테스팅을 해보니까 잠을 잘 자. 테스팅을 해보니까 7시간, 8시간 자요. 근데 평생 문제 컴플레인하는 거, 나 잠을 못 잔다고. 잠을 자다 보면 깨나고, 오줌 누러 깨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불편하고.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난 참 되게 잘 자는데요. 근데 체크업을 하니까 잠을 못 자. 이상하죠. 근데 자기는 참 잘 잔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착각이고 저 사람도 착각이에요.
그러면 건강에 어느 그룹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이었으면 이거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잘 산대, 이 사람들이. 예? 약간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거짓말로 이제 뭐 앞으로 잠 잘 잔다고 뭐 신용이라도 해야겠네,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대부분의 이게 신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첫째, 숨이 코를 많이 고는 사람은 숨이 잘 안 통해가지고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obstruction sleep apnea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기 뭐 마스크를 쓰고 뭐 오xygen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아니면 수술까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을 잘 쉬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잡니다. 이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잠에 대한 그냥 걱정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약을 안 쓰거든요. 그 전에 약을 많이 썼습니다. 약을 쓰다 보니까 한 달 쓰고 2달, 3달 지나다 보면은 잠이 망가져요. 그냥 약을 무슨 약을 써도. 그럼 나중에는 약을 중지도 못하고 평생 먹어야 돼. 평생 먹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중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을 보면서 약을 쓰지 말라. 그래서 저희는 약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저희는 심리학자한테 보내요, 요새. 심리학자들한테. 걱정거리를 어떻게 줄이느냐. 여러분, 걱정거리가 이렇게 한번 두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미칠 것 같처럼.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서 이번에 또 어느 분이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을 7시에 틀어놓으면은 11시가 돼야지 잠이 올까 말까 한대요. 그럼 4시간 동안 침대 안에서 뒤치락 엎치락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와이프 못 살게 그러면서. 옆에는 그 와이프가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뭐 자꾸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예? 뭐 자꾸 뭘 해달라고 그러고. 남자분도 그러지 마세요. 옆에서 와이프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그냥 자지 말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잠은 영어로 biological imperative입니다. 잠을 여러분이 꼭 한번 잠을 푹 자고 싶으면은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 3일 잠을 자지 마보세요. 그럼 잠 진짜 잘 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두뇌가 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잠에 대해서 마음을 놓으세요. 그냥 잠을 자지 마보세요. 그러면은 잠을 잘 잘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책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그걸 잘 관리를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네게티브 띵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엔트라고 그래요. 개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automatic negative thinking. 개미같이 스며들어와요. 이렇게 살살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그냥. 예? 그 네게티브 띵킹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력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삶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디저트. 저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의사 노릇을 지금 18년 했는데, 전 지옥 간 줄 알았어요. 매일 가가지고 사람들이 엉엉 울고 통증 아프다 그러고 뭐 어쩔 줄 모르고 해줄 수도 없고. 지금도 힘들어요. 환자를 보다 보면 어떤 때 그냥 집에 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나마도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저 괜찮은데, 여기 참 잘생겼죠. 예?
아, 깜찍하게 생겼네 이렇게 보니까. 아,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 예? 근데 이게 좀 잘 나온 사진이에요. 잘 나왔어 이게. 이게 빵집입니다. 제 와이프가 운영하는 빵집이에요. 언제 세관토 오시면은 들리세요. 제가 디스카운트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만성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 3배 사망률이 높고 다른 만성 질병보다 더 큰 위험 인자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에 아무 해로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딱 한 사람이 필요하대요. 나를 지지해주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똑같은 스트레스, 많은 스트레스를 하는데 사망률도 상관이 없고 다른 뭐 질병이 없어요. 여기 사랑하는 배우자, 친구 딱 한 사람만 있다면은 스트레스에서 받는 모든 그 나쁜 영향을 다, 이런 내용, 연구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제일 저 배가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게 뭐라 하지? 뭐 GERD도 있고 게스트라이스도 있고 위궤양도 있고. 예? 남자들 한해서 제일 큰 원인 인자가 뭐냐면은 내 와이프가 나를 사랑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은 배가 아프대요. 속이 쓰려가지고 못 산대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동안 속이 쓰려가지고는 아주 혼났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봐가지고는 이제 내시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왜 제가 정신병인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괜찮대. 가서 그냥 집에서 쉬래요. 근데 하루는 하도 아파가지고는 밤에 일어나가지고는 약을 먹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알카살사에다가 뭐 프라일로스액, 태감에 먹는 건 다 먹었어요 제가. 의사니까 또 약이 얼마나 구하기가 쉬워요 제가. 그래도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고. 그래서 제가 에멀전시 룸을 갔습니다. 에멀전시 룸 가니까 내가 의사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이거 배가 좀 아프다고 여기까지 다 오냐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뭐냐면 죽는 병도 아니고 나는 죽는 줄 알고 갔어요. 정말 배가 아파서 잠 못 자니까. 제가 의사인데도. 근데 이 연구를 내고 보니까 이유가 딴 데 있더라고요. 예? 제 와이프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정말 이상해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한 사람, 이 온 세상에서 이 박사님도 이렇게 그냥 막 나이가 90이나 됐는데 이렇게 여기 아주 한 분이 아주 그냥 60년 동안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와,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예? 60년을 어떻게 사는지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정말 오래 버티신 거예요. 예. 매해 상장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가정 혼란, 혼동, 크라우딩, 빈곤, 파벌티 다 나쁘잖아요. 아이들 스트레스,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이게 못 살아도. 연구 내용을 보니까 딱 하나네요. 고개 돌리기. 아이들이 불렀을 때 부모가 대빵 고개를 돌려주는 사람이 부모가 있는 반면에 아이가 아무리 울고 해도 어떤 때는 고개 돌려주고 어떤 때는 관심을 보여주고 어떤 때는 바쁘다고 그냥 놔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예? 어린 아이의 언어 발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언어 발전. 예, 맞는 말인데요. 그 언어 발전을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2살만 되면은 complete sentence, 그거로 다 언어가 그냥 거의 뭐 어른같이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센텐스를 못하고 단어를 2개를 엮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깊숙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엥 할 때 오 이렇게 매번 쳐다보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반응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느끼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느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 한 사람이 나를 서포트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걱정거리, 이런 정말 이 걱정, rumination, worrying 이런 것을 보면은 96%가 걱정을 해봤자 말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신앙 관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은 온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현대 과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질병, 모든 고민, 걱정,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마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